안녕하세요. 홍콩온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시간이 4시 34분입니다. 저한테 한 26분에서 36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때 제가 짬 독서를 하죠. 여기 홍콩온놀은 제가 그냥 혼자 공부하고 혼자 노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개인의 장소가 필요하겠지만 뭐 만들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또 어디 뭐 가고 싶지만 갈 곳도 없거나 아니면 뭐 친구분들 만나고 싶어도 친구를 만나기 힘든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냥 이 인터페이스에서 나하고 비슷한 그런 공감대가 있는 혹은 공감대가 없더라도 혼자이신 분들께서 그냥 조용히 들렸다가 편하게 쉬시다가 갈 수 있는 공간처럼 제가 운영하고 싶어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뭐 오셨다가 영어 독서도 같이 하시고 제가 또 그냥 좋아하는 책을 읽는데 또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만든 뭐 믹싱을 한 음악도 있고 다운받은 음악도 있고 뭐 제가 심심할 때 쇼츠도 조금 만들어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한 바퀴 놀다 가는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들리시다가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가셨으면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뭐 시간 대비 뭔가 남는 거 조금이라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잘 모를 텐데 제가 유튜브 수익은 없지만 또 구글에서는 유튜브 수입을 벌써 광고를 챙기고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빨리 제가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독 좀 눌러주셔서 외화벌이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제가 더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금 짬이 얼마 없어서 독서를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노멀 지금 책을 읽고 있고 15번째 영상이 되었습니다. 2부 평범의 극단으로 향하는 노멀 프로세스 부분에서 사업을 하려면 절대 한 번에 올인하지 마라 라는 부분부터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식사 자리에서 한 직원이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다. PD님, 저도 사업으로 슈퍼노멀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괜히 시도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하면 어떡하죠? 그 정도로 멘탈이 강한 사람이 많을까요? 자, 이 슈퍼노멀은 신사임당 유튜브 18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만들어 봤던 전 신사임당이고 지금은 주원규 PD라고 하죠. 그분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공 프로세스, 성공 전략 뭐 이런 걸 함축해 놓은 책인데요. 굉장히 설명이 잘 돼 있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한 대답을 찾기 힘들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의 말이 맞다. 아무리 시도가 좋고 도전이 중요해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 1%의 확률로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되거나 99%의 확률로 빚에 허덕일지도 모르는 사업은 그야말로 도박과 같다. 하려는 사업이 큰 부자가 되거나 혹은 빚더미에 앉거나 둘 중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라면 나는 절대로 그 사업을 권하지 않겠다. 나는 직원에게 망하지 않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안심시켰다. 괜히 사업을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느냐는 직원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한다. 이 주원규 PD의 이런 마음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게 뷰트랩이죠. 그죠? 인터넷상에서 조금 더 유튜브를 만들기 쉽게, 그러니까 조금 더 조회수나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료실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수많은 직장인이 월급 300만 원의 삶에 불만족하면서도 직장을 뛰쳐나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직장인은 이직을 하면 되지만 회사 대표는 회사와 운명을 함께하며 장렬하게 침몰한다. 임대료, 급여 등 고정비가 다달이 빠져나가는데 수입이 줄어들 때 눈앞이 깜깜한 기분은 겪어본 이들만 안다. 이렇듯 분명 사업은 리스크가 있는 행위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한 번에 올인하지 않으면 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늘 올인할 거면 사업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수많은 사업가가 책과 강연을 통해 사업에 인생을 걸라고 이야기해왔던 것은 맞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사업이니까. 그런데 올인하지 말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여기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하는 A가 있다. A는 직장 생활을 하며 4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부지런히 모았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면 의뢰 그렇듯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시작했다. 의욕과 열정도 불타오르고 있었다. 돈도 모았고 의욕도 있고 사업 아이템도 있다. 그렇다면 성공은 따놓은 당상일까? 잘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는 말밖에는 하지 못하겠다. 세상 만사 운이 끼어들지 않는 분야가 없으므로 A는 대박을 낼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다. 하물며 운도 나쁘고 실력도 경쟁업체에 비해 모자라면 쪽박을 찰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그 A가 바로 렌털 스튜디오 1호점을 열었던 주원규다. 자기 자신이란 얘기죠. 나는 4천만 원의 빚을 지고 나서 지옥이 무엇인지 맛보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때의 압박감은 지금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 정도다. 수백억, 수천억대 부자에게 4천만 원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 부자는 투자금 1억 원도 들지 않는 렌털 스튜디오 따위 10번이라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돈을 잃어도 두려울 게 없는 부자들을 매트리스 위에서 텀블링하는 아이들에 빗대곤 한다. 매트리스 위에서는 무엇을 해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아이들은 텀블링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다. 부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억 단위의 사업도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다.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맨 땅 위에서의 텀블링은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에게는 부의 매트리스가 없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이유. 단돈 1,000만 원의 투자를 수십 번 망설이는 이유다. 그렇죠. 저도 망설여 봤습니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10년 전의 나에게는 4천만 원은 내 목숨과도 같았다. 5년 동안 브랜드 커피 대신 커피 믹스만 마시고 단벌 신사로 살아가며 짠내 나게 모은 돈이니까. 그래도 열심히 아끼셨네요. 그래서 한 번에 나의 자원을 모두 올인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 번에 올인했다가 망하면 모든 것이 끝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한 번에 나의 모든 자원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번 시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서 여러 번 시도해야 한다. 그럼 실패했을 때 내가 받는 충격이 크게 줄어든다. 내가 가진 돈이 4천만 원이라면 400만 원으로 10번 시도하는 편이 더 낫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40만 원으로 100번 시도하거나 4만 원으로 1000번, 4천 원으로 1만 번 시도하는 것이 더욱 좋다. 한 번 시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실패하더라도 부담 없이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게다가 여러 번 시도하면 여러 번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 그렇게 쌓인 작은 성공이 슈퍼노멀이라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치명타를 입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저는 치명타를 지금 입은 상태입니다. 더 깊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뭘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말이 정말 와닿네요. 평범한 사람이 성공하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치명타를 입지 않는 것이다. 슈퍼노멀 4단계 법칙의 참고사항. 확률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낮은 비용으로 최대의 빈도를 뽑아내기 위한 고빈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빈도 전략, 그죠? 확률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다면 낮은 비용으로 최대의 빈도를 뽑아내기 위한
고빈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을 설명한 게 위의 사례였죠. 위의 예시였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4천원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내 직원은 나의 말을 듣더니 또다시 이렇게 물었다. 작은 시도를 여러 번 하라니 최대한 작은 사업을 하라는 말일까? 물론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되도록 돈이 적게 드는 사업을 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 적게 쓰면 실패해도 적게 잃을 것이고 그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드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데 골몰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 나의 전략은 4천원짜리 사업을 찾는 데 있지 않다. 슈퍼노멀 프로세스는 내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지에 대한 전략이다. 앞서 나는 슈퍼노멀 프로세스 2단계에서 어떠한 일을 실행하고 끝마치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이를 운의 영역과 실력의 영역으로 분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죠? 이때 실력의 영역보다는 운의 영역에 해당하는 과정에 여러 번 시도하는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실력의 영역보다는 운의 영역에 해당하는 과정에 여러 번 시도하는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그런가요? 그랜트 카톤의 10배의 법칙에서 저자는 수천억 자산가가 된 비결 중 하나로 다른 사람보다 10배 더 많은 행동력을 발휘한 것을 뽑았다. 같은 시간에 10배 정도로 한다거나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목표를 줄이지 말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담대하게 행동하고 더 많이 시도하라는 주장이다. 그는 경쟁자보다 10배 더 행동하면 성공을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감히 내 의견 하나를 더하고 싶다. 실력의 영역보다는 확률이 더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10배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실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 고빈도로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예를 들어 100kg짜리 바벨을 들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바벨 들기를 하루 동안 수차례 시도한다고 해보자. 그날 내가 100kg짜리 바벨을 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처럼 실력이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여러 번의 자원을 투입하는 시도보다 실력을 끌어올리는 학습이 더 중요하다. 반면 확률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면 실력을 끌어올리는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 확률에 달린 일의 실력을 높이려고 훈련하면 할수록 인생은 늪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을 아주 조금이나마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로또를 최대한 더 많이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확률의 영역에서는 최대한 많이 시도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내 앞에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법. 이번에는 유튜브를 예로 들어 슈퍼노멀 프로세스 4단계를 적용해 보겠다. 나는 그간의 분석을 통해 주제나 채널 성장과 같은 부분의 성공은 확률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백발백중 성공하는 주제를 찾아내거나 무조건 구독을 누르게 하는 영상을 제작하기란 불가능하다. 자, 여기에 대한 주석을 볼까요? 다만 영상을 보는 수만 명의 사람 중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이 구독을 누를지 예측해 볼 수는 있다. 아무리 화제성이 높은 주제를 선정하여 원고를 재밌게 쓰고 촬영 실력을 끌어올리고 편집을 잘해도 확률을 높일 수는 있을지라도 유튜브 홈 화면에 100% 띄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때 초보 유튜버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바로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소재로 더 많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이다. 오랜 시간 실력을 갈고 닦으며 1년에 영상을 한 편 올리는 초보 유튜버보다 조금 어설프더라도 1년에 50편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초보 유튜버가 훨씬 낫다. 얻어 걸리는 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지금껏 유튜브 강사로서 수많은 수강생을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장담하건대 후자가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다. 앞서 지금 하는 업무가 확률의 영역에 있다면 성공의 트리거가 되어줄 유효한 사건과 접촉할 수 있는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영상 업로드는 조회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유효한 사건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다.
영상 업로드, 그죠? 계속해서 영상 올리는 거. 게다가 1년에 50편이나 영상을 찍어 올리는 유튜버는 수많은 경험을 쌓을 테니 일석이조다. 물론 우리는 앞선 단계에서 이미 시장에서 통하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 최소한의 퀄리티도 갖추지 못한 영상이라면 수백 개를 올려도 좋은 반응을 얻기 힘들다. 고빈도 전략의 핵심을 이해했는가? 그렇다면 다음 중 성공할 확률이 높은 영업자는 누구일지 맞춰보자. 자, 다음 예시를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림을 보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과정에서 온갖 실력의 영역 부분, 주제 선정, 제목 짓기, 썸네일 디자인까지는 실력과 온의 영역이 공존하고, 원고 작성은 철저하게 실력의 영역, 업로드, 편집, 촬영도 실력의 영역이고, 채널이 성장하는데도 실력과 온의 영역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네요. 자, 성공 확률이 높은 영업자는 누구일지 맞춰보자 라고 하네요. 예시 1. 인스타그램으로 상품을 홍보하는 영업자 창민 씨. 창민 씨는 얼마 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하루에 하나씩 피드를 올리고 있다. 인기 있는 인스타그램의 비결을 파악하고 자신의 일상과 고객을 향한 정직한 신념을 올리며 자연스럽게 많은 팔로워와 신뢰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이를 모아서 오픈 카톡방을 만들 예정이다. 예시 2. 어렵게 연락이 닿은 두세 명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영업자 민수 씨. 민수 씨는 열정이 넘친다. 주변 지인을 통해 자신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연락처를 얻으면 바로 예비 고객이 있는 곳까지 달려간다. 일단 만나면 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 돈과 시간을 써가며 온 힘을 다한다. 그는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고객과의 계약이라는 유효한 사건을 만들기 위해 한 명 한 명에게 접촉하여 영업한다.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것은 분명 실력의 영역이다. 하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만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창민 씨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인스타그램, 오픈 카톡방 등을 통해 잠재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구매 여부도 불확실한 두세 명에게 시간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집중 투여하는 민수 씨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인스타그램, 오픈 카톡방을 운영하는 데에는 돈이라는 자원이 거의 들지 않는다. 시간이라는 자원은 많지만 돈은 없는 젊은이가 시도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다. 창민 씨는 이런 방식으로 점점 더 영향력을 넓히며 자신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잠재 고객을 더욱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영업자로서 민수 씨의 미래는 어떨까? 당신이 상상에 맡기겠다. 되돌아보면 나는 예전에 렌털 스튜디오를 처음 열었을 때 민수 씨처럼 영업을 했다. PD로 일하는 지인들에게 혹시 렌털 스튜디오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하고 깍듯하게 인사하며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명함을 돌렸다. 틈만 나면 최대한 많은 지인을 만나서 스튜디오를 홍보했다. 그 노력은 눈물겨웠으나 말했다시피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때 내가 한 영업 방식은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영업이란 내 제품이 필요한 사람을 최대한 많이 발견하는 것이 관건임을 깨닫게 되었다. 제가 이 노력을 안 해서 학생 수가 적은가 봅니다. 절실히 느끼네요. 소수의 지인을 상대로 하는 안일한 영업 방식으로는 오늘날 충분한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없다. 고객이 나를 찾아줄 때까지 그저 목을 빼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사업이 잘 되겠는가? 내 제품을 필요로 하는 목이 마른 사람 10,000명, 아니 10만 명이 모이는 곳은 어딜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나는 이것을 더욱 고민했어야 했다. 이제 왜 빈도수를 높이는 고빈도 전략이 중요한지 이해했을 것이다. 나는 고빈도 전략이 운을 벌어들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한다. 어린 친구들이 사업을 할 때도 이런 거야. 그냥 아예 눈이 뜨여져 있는 친구들이 많죠. 저는 노력도 안 하고 내 스타일이 좀 아니다고 생각해서 안 했음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수익화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다는 거, 그런 포인트라는 게 더 절실히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 고빈도 전략에 어떤 게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